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동대문구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겨울방학 영어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에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장보기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보령시에서 제2회 보령에너지전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여수시가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지자체들의 예산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던 광주자치구들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를 69억 원이나 초과해 지출했습니다. 정부의 기준을 어겨 내년도 예산 지원이 감축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과 지출한 인건비만큼 자치구에 지급될 보통교부세가 차감됩니다. 광산구청 외에도 동구청은 31억 원, 서구청 10억 원을 초과했고 북구와 남구는 기준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권한에 맡기고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준인건비는 통보를 해줬지만 페널티는 없었거든요. 총회인건비죠. 페널티가 갑자기 시행될 줄 알고 그랬겠습니까? 너무나 급하게 그것도 시행이 돼버리잖아요. 충분한 준비 기간도 없이. 문제는 급여 외에도 연금부담금과 퇴직금이 만만치 않아 올해도 인건비 초과 지출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광산구와 동구, 서구 등 세 곳의 인건비 집행률은 올 3분기까지 85%를 넘어섰는데 연말이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1년간 대기 조치된 공무원 합격자들에 대한 발령이 이어지면서 정원 초과도 불가피합니다. 기준인건비나 정원에 무관하게 정원을 넘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임용을 해야 됩니다. 정원보다 오버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 허용을 해주든지. 지자체들마다 기준 인건비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허리띠를 졸라맨 자치구들은 내년에도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삭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이 정원 동결과 관련해서 지방 정부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감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이륜차 보급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 이륜차 비율을 높여 탄소 중립 도시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진행하는 이번 협약은 동대문구를 비롯해 서울시, 종로구, 환경부, 소상공인 연합회, 주식회사 LG 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대동 모빌리티, KR 모터스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목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물품 배송에 필수적인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 이륜차로 전환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내에 있는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2개소 확대하고 전기 이륜차 구매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송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고 물품 배송 수단으로 이륜차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전기 이륜차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2024학년도 겨울방학 영어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열립니다. 2024학년도 겨울방학 영어체험교실의 참가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1인당 참가비는 80만 원으로 일반 학생에게는 구에서 참가비의 50%를 지원하고 동주민센터와 초등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체험교실의 신청 방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태솔 전문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교육지원과 또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하면 많은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현재 마포구는 생활 폐기물 감량을 위해 친환경 축제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022년 서울시의 상암동 소각장 추가 건립 발표 직후 소각장 추가 건립의 불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소각 폐기물 감량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종량제 봉투를 뜯어 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생활 폐기물 감량 노력을 통해 소각장 건립 없이도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인 소각 제로 가게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 정책 등 지난 수년간 제로 웨이스트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서는 생활 폐기물 감량과 친환경 축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해 25만 개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마포구는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근본적으로 폐기물 감량을 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한마음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 홍대 레드로드 알포에서 2024년 소기업 소상공인 한마음 장터가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마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강명숙 마포구 소기업 소상공인회 이사장의 환영사와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플리마켓과 함께 상인들이 준비한 먹거리 장터도 운영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에서 2024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개최됐습니다. 기계와 첨단 소재, 부품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 전시회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자율제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 기기전과 핵심 기술이 모인 첨단 소재 부품 산업전으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기업들에게 국내외 판로 확대와 신사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출 상담회, 대기업 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소재 부품 산업은 국가 경제 근간을 이루는 기초 산업이자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12월 출범하는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기원하며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론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제를 맡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가 대도시권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관련 내용으로 추가 발표 및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횡성 청소년 수련관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우쿨렐레 팀의 식전 공연과 함께 공식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복지관 15년의 기록을 담은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복지관의 바란다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복지관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횡성군이 청년 소상공인 가맹점과 착한 가격 업소 등 312곳을 대상으로 횡성사랑카드 결제 시 5%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에 따라 소비자는 기존 70만 원 한도 내 10% 캐시백 적립에서 5%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총 15%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횡성사랑카드 그리고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횡성사랑카드는 가계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로 횡성사랑카드를 이용하면 월 70만 원 한도로 10%의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홀로 계신 어르신 5명과 함께 장보는 시간을 가지며 겨울철 난방용품과 식료품 등 겨울 생필품을 지원했습니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신양문 대관령 면장은 홀몸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관령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에서 2024 인터그린 C&A 파트너링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상담뿐만 아니라 투자처 발굴, 협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뤄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37개의 벤처 신생기업, 14개의 파트너링 기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교류회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그린바이오 산업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포럼과 함께 유망 벤처 신생기업들이 참여하는 IR 피칭,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그린바이오 기술, 투자 제휴 파트너링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벤처 신생기업과 투자자들의 단순 상담으로 이뤄지던 기존 방식을 넘어서 기술 이전, 협업, 투자사 간 투자처 발굴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 이뤄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평창군은 그린바이오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자 평창군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리 군이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충북소방교육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교는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지어지며 20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협약식에는 충북도지사와 보은군수, 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 보은군 경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충북소방교육대는 보은군 장안면 누청리 일원에 약 2만 평 규모, 총 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지어지며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소방교육대는 충북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의 소방교육생도 수용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충북 소방교육대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북도에서 제59회 전국기능 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해단식이 개최됐습니다. 해단식은 충청북도 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과 충북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 기술위원장, 입상선수와 지도교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지도교사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입상자 격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지난 8월 제59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 우수상 6개, 장려상 25개로 전년 대비 입상자 수가 16% 증가했습니다. 충북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은 생후 14일에서 71개월 대상의 영유아 건강검진, 20세에서 64세 대상의 일반 건강검진, 66세 이상 대상의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은 올해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검진 비용은 무료이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검진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에서 제2회 보령에너지 전환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전환 및 공공재생 에너지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부 생활 속 에너지 전환 포럼,
2부 개회식, 3부 충남 정의로운 전환 포럼, 그리고 4부 집담회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각 포럼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기조 강연, 토론 등이 이뤄졌으며 개회식에서는 에너지 전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우수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집담회에서는 종합토론 및 평가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시에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컨퍼런스와 박람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안동시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2016년 대전, 울산 등과 함께 물순환 도시로 선정된 후 410억 원을 들여 저영향 개발 기법을 도입해 빗물이 자연적으로 흡수, 저장될 수 있도록 8년간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정책을 통해 물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나아가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며 안동시가 글로벌 물관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된 공업단지를 농공단지라고 하는데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올려달라는 입주업체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농공단지의 분양률은 96%로 포화 상태인데다 건폐율도 국가산단이나 도시산단에 비해 낮아 창고 지을 땅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평 학교 농공단지의 한 입주업체입니다. 농산물 가공 작업장에 농산물이 아닌 자재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자재 창고를 지을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작업장에 자재를 쌓아둔 겁니다. 제설제를 생산하는 또 다른 입주업체도 창고 지을 땅이 없어 천막만 덮어 제설제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더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고 안에다가 건물은 이제 적재를 물건을 다 적재를 해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지금 저렇게 야적을 시켜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다른 농공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69개의 농공단지에 1,5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분양률은 96%로 포화 상태입니다. 입주 업체들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을 뜻하는 건폐율이라도 완화해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평구는 현재 70%인 농공단지 건폐율을 국가산단이나 도시 첨단산단 수준인 80%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농공단지라고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하고 차별화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시설 노후와 인구 소멸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농공단지들. 건폐율 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지역의 자영업계 위기가 경제 전반에 어려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빚만 늘리는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 광주 첨단지구. 대로변에 있어 비교적 목 좋은 자리지만 권리금 없이 임대를 내놓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임대가 붙어져 있는 데는 이제 더 버티다 못해 임대까지 가라고 들어가고 임대가 아니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아예 내놓으시려고 하면 다 내놔요. 지난 3분기 광주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8%로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부동산 침체에 더해 상가 거래마저 뚝 끊기다 보니 공인중개사들도 자영업 위기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올해만 광주에서 공인중개사 400여 명이 휴폐업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제 혼자 이렇게 운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경비라든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합동으로 간판과 플래카드 등 가게 홍보물을 만드는 A씨도 나홀로 사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새로 생기는 가게는 찾기 힘들고 창업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등 시장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뭐 10개가 나갔다 하면은 지금은 뭐 2개, 3개. 적은 돈이지만 뭐 100만 원, 200 정도 그 정도 나오면은 그 순간이라도 일단 버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없으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내수까지 침체돼 자영업의 위기가 커지면서 지역 경제가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역 건설사가 잇따라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결국 빚만 늘어날 뿐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근데 물가가 높으니까 소비 수준은 더더욱 악화되고, 소비가 안 좋아지면은 뭐 자영업이든 아니면 기업의 경기든 다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고용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경기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아우성치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의 위기가 골목상권 붕괴를 넘어 지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여수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내 성평등 의식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성폭력 발생 원인과 피해자 보호 방안, 2차 피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여수에서 2024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수 가을밤이 해상 불꽃과 라이트닝 드론쇼로 물들었습니다. 불꽃, 바다에서 미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8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이순신 광장에서 여수세계 박람회장으로 무대를 옮겨 주제관 앞에 위치한 해상 공간을 활용했으며 높은 고도에서 개화하는 타상 불꽃을 선보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생활밀착형 도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사람 중심, 지속 가능,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15분 도시 정책의 전국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이며 양 도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주민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는 15분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도시혁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경남 콘텐츠 페어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텐츠 페어는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모이는 경이로운 경남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데요. 경남 내 콘텐츠와 지역 웹툰 작가들의 작품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뮤지컬 공연이나 유명인 팬사인회 등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까요. 창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반 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하고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인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온 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약 41톤가량 유통 판매됐는데요. 식약처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즉시 압수하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